새벽 3시 서울 근교의 한 공동묘지입니다. 빗방울이 묘비들을 차갑게 적시고 있었죠. 그 어둠 속에서 검은 양산을 든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발걸음은 무겁고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이 세상 모든 짐을 혼자 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인은 한 묘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최서영의 묘라고 새겨진 검은 화강석 앞에서 그 여인은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빗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죠. 서영아. 여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 여인의 이름은 윤여정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어요. 며느리의 기일이 다가오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윤여정은 떨리는 손으로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순간 지난 2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미안해, 서영아. 정말 미안해. 여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그녀의 뺨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힘이 있었다면, 내가 더 똑똑했다면,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윤여정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소녀가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소녀는 낡은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치마, 색이 바랜 블라우스, 그리고 구멍이 난 운동화까지. 하지만 그 소녀의 눈빛만은 유난히 또렷했어요. 죄송해요. 소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긴 우리 엄마 무덤인데요. 윤여정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엄마 무덤? 서영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서영이에게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적어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뭐라고? 윤여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녀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찰나의 순간 소녀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죠. 윤여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얼굴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어요. 아니, 본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매일 보던 그 얼굴. 40년 전 자신의 얼굴과 똑같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윤여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윤여정의 놀란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 할머니라는 말에 윤여정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서영이는 아이를 낳지 못했거든요. 너는 누구냐? 윤여정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저는 김아린이에요. 소녀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이곳에 와서 인사드리라고 하셨거든요. 김아린.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윤여정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어요. 할인이라는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엄마가 최서영이라고 했느냐? 윤여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최서영이 제 엄마예요. 할머니도 엄마를 아시는 건가요? 윤여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며느리에게 아이가 있었다고? 그것도 이렇게 자신을 닮은? 할머니? 할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때 묘지 한편에서 늙은 관리인이 나타났어요.
관리인은 윤여정과 할인을 번갈아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밤에 두 분 다 오셨네요.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님, 참 좋은 분이셨는데 아이를 정말 애지중지하셨죠. 윤여정은 관리인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관리인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오셨어요. 항상 이 아이를 데리고 말이죠.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하시면서 윤여정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며느리에게 아이가 있었던 건가요? 엄마가 뭐라고 하셨나요? 할인이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할인을 다정하게 바라봤어요. 할머니를 꼭 찾아뵈라고 하셨지. 할머니가 널 정말 사랑하실 거라고 하셨단다. 윤여정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무릎에 힘이 빠져 다시 묘비 앞에 주저앉았어요. 서영아, 윤여정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런 선물을 남겨뒀단 말이니?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운명의 실이 이들을 한데 묶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이후 윤여정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할인이라는 소녀의 존재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며느리 서영이에게 정말 딸이 있었던 건지,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녀인지 끊임없는 의문들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며칠 후 윤여정은 다시 그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낮 시간이었어요. 화사한 햇살이 묘지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관리인이 윤여정을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 아이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모양이죠? 관리인님, 윤여정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왔었나요?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님께서 마지막 몇 개월 동안 자주 오셨어요. 항상 그 아이와 함께 말이죠. 아이에게는 할머니는 좋은 분이시니까 꼭 만나보라고 하시더군요. 윤여정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정작 자신은 며느리를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왜? 윤여정이 목이 메었습니다. 왜 서영이는 그 아이를 숨겼을까요? 관리인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며느리님께서 많이 무서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를 피하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윤여정이 돌아보니 할인이 서 있었어요. 오늘은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낡고 해진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만은 햇살을 받아 더욱 또렷하게 보였어요. 할인아. 윤여정이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젯밤에 갑자기 사라지셔서 걱정했어요. 괜찮으신가요? 응, 괜찮다. 윤여정이 대답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녀일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수록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할인이 엄마의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시장에서 산 듯한 저렴한 꽃이었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할인이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신 그 할머니가 맞는 것 같아요. 윤여정은 할인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 아이의 눈빛, 말투,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젊은 시절의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할인아, 윤여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니? 할인이 잠시 망설였어요.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먼저 가셨다고 하셨어요. 교통사고로 윤여정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교통사고? 둘째 아들 도영이도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언제 돌아가셨다고 하셨니? 윤여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를 낳기 얼마 전이라고 하셨어요. 할인이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못 봤다고. 윤여정은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도영이 죽은 시기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 아이가? 할머니,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할인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윤여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너는 내 손녀일지도 모른다고?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서. 윤여정이 거짓말을 했어요. 할인이 방긋 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엄마를 정말 닮았다고.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윤여정은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분명히 서영이의 딸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도영이의 딸이기도 할 거예요. 할인아, 윤여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할머니와 함께 차라도 한잔 할 수 있겠니? 할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하지만 저는 별로 갈 만한 곳이 없어요. 괜찮다. 윤여정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은 곳을 알고 있어. 그렇게 두 사람은 묘지를 떠났습니다. 윤여정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녀라면 얼마나 기쁠까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의 계획된 사기라면? 길가의 작은 찻집에서 윤여정은 할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 살아가야 했을 이 아이가 말이죠. 할인아,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니? 고시원이에요. 할인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친척 집에 있었는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나왔어요. 윤여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 학교는 다니고 있어요. 장학금 받아서요. 할인이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윤여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손녀든 아니든 일단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할인아, 윤여정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지 않을래? 할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걸요. 윤여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도 이 아이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를 혼자 두고 싶지 않다는 것 말이에요. 할인이 윤여정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는 할인에게는 다른 세상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윤여정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점차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여정에게는 더 큰 고민이 생겼어요. 할인이 정말 자신의 손녀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윤여정은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비서실장, 잠깐 올라와 보세요. 윤여정이 사무실에서 내선 전화를 걸었어요. 곧 노크 소리와 함께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유능한 비서실장으로 15년 넘게 윤여정을 보좌해온 김 실장이었죠.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네, 앉으세요. 윤여정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부탁드릴 게 있어요. 김 실장이 자세를 바로 했어요.
회장님의 이런 표정을 볼 때면 항상 중대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2년 전에 며느리와 둘째가 죽었던 그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윤여정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김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그때 이미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윤여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혹시 아이를 낳았는지도 알아봐 주세요. 아이요? 김 실장이 더욱 놀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분께서는 저도 몰랐어요. 윤여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김 실장은 오랫동안 윤여정과 함께 일해온 터라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이렇게 말할 때는 분명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김 실장이 충격적인 보고서를 가지고 왔어요. 회장님, 김 실장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걸 보시겠어요? 윤여정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읽어 내려가면서 점점 더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네, 회장님. 여러 증인들을 만나보고 확인했습니다. 김 실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며느리 서영이 정말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둘째 아들 도영과 서영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사고 현장의 브레이크 흔적을 다시 분석해 봤습니다. 김 실장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도 다시 들어봤고요. 분명히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습니다. 윤여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누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김 실장이 망설였습니다. 첫째 아드님과 관련된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윤여정은 의자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첫째 아들 준호가 동생을?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실장이 계속했어요. 사고 전날 형제분들이 크게 다퉜다는 증언이 있어요. 회사 경영권 문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윤여정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영이 자신을 찾아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던 것들이 말이에요. 엄마, 형이 요즘 너무 이상해요.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단순한 형제 간의 경쟁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며느리분의 의료 기록도 찾았습니다. 김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분명히 출산 기록이 있어요. 김아린이라는 이름으로. 윤여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린이 정말로 자신의 손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며느리분께서 출산 후에 아이를 어딘가에 숨겼다는 기록이 있어요. 마치 누군가를 피하려는 듯이. 윤여정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영이 준호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마도 준호가 도영을 제거하려 한다는 걸 알았을 거고 아이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서 숨겼던 거죠. 더 조사를 계속하세요. 윤여정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해요. 그날 밤 윤여정은 할인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할인은 책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인이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윤여정은 할인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녀라니, 도영의 딸이라니. 할인아. 윤여정이 그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내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할인이 책을 덮고 윤여정을 바라봤어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내 아버지 말이야. 윤여정이 목이 메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할머니의 아들이었단다. 할인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정말로 할머니가 제 친할머니세요? 그래. 윤여정이 할인을 꼭 안았습니다. 넌 내 소중한 손녀야. 할인이 윤여정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할머니, 정말 제 가족이에요?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윤여정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할머니가 널 지켜줄 거야. 하지만 윤여정의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준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할인이 위험에 빠지지는 않을까요? 그 순간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누가 오시나 봐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윤여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혹시나 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관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윤여정은 할인을 자신의 뒤로 살짝 보호하며 긴장했어요. 그리고 거실 문이 열리면서 첫째 아들 박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냉정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윤여정 뒤에 서 있는 할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윤여정이 경계심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어요. 이 시간에 왜? 준호가 방으로 들어서며 할인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요즘 소문이 자자한 그 아이군요. 윤여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벌써 소문이 났다는 건가요? 무슨 소문? 윤여정이 애써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떤 소녀를 데려다가 키우신다는 소문이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것도 며느리 흉내를 내는 사기꾼을 말이죠. 사기꾼?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상처받은 표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윤여정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준호야,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요? 준호가 비웃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런 수상한 아이를 집에 들이시면 어떡해요? 혹시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윤여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조카다. 윤여정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도영이의 딸이야. 내 동생의 딸이라고. 윤여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웃었어요. 어머니, 도영이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있었어. 윤여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영이가 숨겨놨던 거야. 증거라도 있으세요? 준호가 비웃으며 물었어요. 그냥 어머니랑 닮았다고 해서 손녀라고 우기시는 건 아니죠? 그때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준호가 할인을 내려다봤어요. 그래, 그럼 증명해봐. 내가 정말 우리 집안 사람이라는 걸 말이야.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가 항상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런 건 누구나 지어낼 수 있어.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 할인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린아이가 어떤 증거를 가질 수 있겠어요? 준호가 윤여정에게 돌아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 아이가 진짜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준호야. 윤여정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이를 보면 도영이가 생각나지 않니? 서영이가 생각나지 않니? 전혀요. 준호가 단칼에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의심스럽기만 해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게 말이에요.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준호는 몇 마디 나눈 후 끊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임원회의가 있어요. 준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이 아이 문제도 거기서 논의될 예정이고요. 윤여정의 얼굴이 굳었어요. 임원회의에서? 무슨 소리야? 회사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회장님께서 신분불명의 소녀를 집에 들이셨다고요. 준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주주들도 불안해하고 있고요. 혹시 회사가 사기에 당하는 게 아닌지 말이에요. 윤여정은 준호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여론을 조작해서 할인을 쫓아내려는 거였죠. 준호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니? 윤여정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와 회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준호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사기꾼들로부터 말이죠. 할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본 윤여정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윤여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이 아이가 정말 내 조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준호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도영이는 죽기 전에 모든 걸 저에게 말했을 테니까요. 정말? 윤여정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도영이가 정말 내게 모든 걸 말했을까? 준호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을 추스르며 말했어요. 어쨌든 내일 임원회의에서 결정될 거예요. 그 아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이에요.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준호가 나간 후 윤여정은 할인의 방으로 갔어요. 할인은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윤여정이 그 아이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할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 정말 사기꾼이에요? 저 때문에 할머니가 힘들어지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야. 윤여정이 할인을 꼭 안았습니다. 넌 내 소중한 손녀야. 그 누구도 널 사기꾼이라고 할 수 없어. 하지만 윤여정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준호가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내일 임원회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할머니, 저 그냥 떠날까요?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편해지실 텐데. 안 돼. 윤여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어디도 가면 안 돼. 할머니가 널 지킬 거야. 하지만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준호의 권력과 영향력을 감안하면 윤여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은 함께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임원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여정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어딘지 의심스러워 보였거든요. 회장님, 준호가 일어서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윤여정이 자리에 앉자 준호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 논의할 안건이 있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개인적인 일이지만 회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임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윤여정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침착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최근 회장님께서 신분이 불분명한 소녀를 집에 들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준호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손녀라고 주장하고 계시다고요. 주장? 윤여정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야. 하지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이사가 끼어들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손녀라고 하시니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윤여정이 반문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회사 지분을 요구하면 어떡해요? 다른 임원이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윤여정은 이들이 모두 준호 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미 준비된 각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안합니다.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정확한 신원 확인이 될 때까지 그 아이와의 접촉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뭐? 윤여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내 손녀와 접촉을 중단하라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만약 정말 손녀가 맞다면 그때 다시 모시면 되잖아요. 그 아이가 어디서 살라는 거야? 윤여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적당한 곳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어요. 물론 생활비는 회사에서 지원하고요. 윤여정은 준호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할인을 멀리 보내서 자신과 떼어놓으려는 거였죠. 안 돼. 윤여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곁에 있어야 해. 그럼 유전자 검사를 받으시겠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윤여정이 잠시 망설였어요.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동안 할인은 검사를 받겠습니다. 윤여정이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그 아이는 내 곁에 있을 거야. 어머니, 준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임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텐데요. 실제로 임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준호가 미리 설득해놨던 거죠. 그럼 제가 사표를 쓰겠습니다. 윤여정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여정의 사표? 그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보다 내 손녀가 더 소중해. 윤여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뭔 일인가요? 윤여정이 물었습니다.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회장님, 손녀 이야기가 기사로 나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윤여정의 얼굴이 굳었어요. 누가 언론에 흘렸어?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마 다른 누군가가. 윤여정은 준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어머니, 이제라도 결정을 내리세요. 준호가 재촉했습니다. 언론이 나서면 더 복잡해져요. 윤여정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할인을 보내자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안 보내자니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할인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들었어요. 저 때문에 할머니가 힘드시다는 거. 할인아? 윤여정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저 그냥 갈게요. 할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편해지실 수 있다면. 안 돼. 윤여정이 할인에게 달려가 꼭 안았습니다. 넌 어디도 가면 안 돼. 하지만 할인은 윤여정의 품에서 빠져나왔어요. 할머니, 저 정말 갈게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할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임시로. 한 임원이 말을 꺼냈어요. 안 돼. 윤여정이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녀야. 내가 지킬 거야. 하지만 할인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할인이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윤여정은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이제 손녀까지.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할인의 작은 발걸음 소리만이 멀어져 갔어요. 준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이 성공한 거죠. 하지만 윤여정의 표정을 본 순간 그 미소는 사라졌어요. 윤여정의 눈빛이 지금까지와는 달랐거든요. 분노와 결심이 뒤섞인 위험한 눈빛이었습니다. 할인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여정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펜트하우스는 텅 비어 있는 것 같았고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할인이 사용했던 방, 함께 앉아서 차를 마셨던 거실, 모든 곳에 그 아이의 기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 윤여정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할인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시외의 한 기숙사에 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첫째 아드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에요. 윤여정의 가슴이 아팠어요. 준호가 할인을 얼마나 멀리 보냈을까요? 그리고 김 실장이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며느리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슨 사실이요? 윤여정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김 실장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며느리분께서 숨겨놓으신 물건들을 찾았습니다. 윤여정이 봉투를 열어보니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윤여정이 물었습니다. 며느리분께서 할인 양을 출산하시기 전에 녹화하신 것 같습니다. 김 실장이 설명했어요.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최근에야 발견됐습니다. 윤여정의 손이 떨렸어요. 서영이가 남긴 메시지가 있다는 건가요? 지금 당장 재생해 보세요. 윤여정이 말했습니다. 잠시 후 거실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화면 속에는 임신한 상태의 서영이 나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어머니, 서영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제게는 무슨 일이 생겼을 거예요. 윤여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영의 모습을 보니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이 아이 때문입니다. 서영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는 도영 오빠의 아이입니다. 저와 도영 오빠의 사랑의 결실이에요. 윤여정이 숨을 거두었어요. 정말로 할인이 도영의 아이였던 거예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 오빠가 도영 오빠를 해치려 하고 있어요. 저도 위험해요. 화면 속의 서영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서영이 카메라를 향해 간절하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저와 도영 오빠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에요. 윤여정은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서영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서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이 아이를 숨기게 되어서,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상이 흔들렸어요. 서영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할인이라고 지었어요. 하늘이 주신 은혜라는 뜻으로요. 서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이 아이를 사랑해 주시길,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서영이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할인아, 서영이 배를 향해 말했어요. 엄마가 널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할머니도 널 사랑하실 거야.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시거든.
영상이 끝났습니다.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윤여정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김 실장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여정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할인이를 데려와요. 지금 당장. 하지만 첫째 아드님께서 상관없어. 윤여정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 영상이 있으면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거야.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준호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인사하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텔레비전 화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동생의 유언이다. 윤여정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영이의 유언이기도 하고. 준호가 창백해졌어요.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조작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조작? 윤여정이 비웃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조작 아니니? 준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진실을 다 안다. 윤여정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가 동생을 어떻게 죽였는지, 며느리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모두 다 알고 있어. 어머니. 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윤여정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윤여정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할인이를 당장 데려와. 아니면 내가 직접 데리러 갈 거야. 준호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오후 할인이 돌아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돌아온 할인을 보니 윤여정의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윤여정이 할인을 꼭 안았어요. 다시는 널 보내지 않을 거야. 절대로. 정말요? 할인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래. 윤여정이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울었어요. 길고 긴 시련이 끝나고 드디어 진실이 승리한 거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임원진과 주요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여정이 마지막으로 입장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할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윤여정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며칠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임원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고 준호는 얼굴이 창백한 채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윤여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먼저 지난번 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회장이 사과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윤여정이 계속했어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이죠. 윤여정이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켰습니다. 서영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이는 며느리 서영이가 남긴 유언입니다. 윤여정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화면에 집중했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아이는 도영 오빠의 아이입니다. 저와 도영 오빠의 사랑의 결실이에요. 임원들이 깜짝 놀라는 소리를 냈어요. 정말로 손녀가 맞다는 뜻이었거든요. 영상이 계속되면서 서영의 간절한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윤여정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분명히 우리 가족입니다.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그럼 유전자 검사는 물론 받을 예정입니다. 윤여정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를 기다릴 이유는 없어요.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때 한 임원이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그런데 회장님, 왜 며느리분께서 이 아이를 숨기셨던 건가요? 윤여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말해야 했거든요. 그건 가족 내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윤여정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준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윤여정을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위험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윤여정이 계속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슨 위험 말씀이신가요? 또 다른 임원이 물었어요. 윤여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것은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며느리와 둘째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발언이었거든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런 추측성 발언은 추측이 아닙니다. 윤여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윤여정이 분위기를 바꿨어요. 오늘은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는 자리죠. 윤여정이 할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윤여정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김할인, 우리 그룹의 정당한 상속인입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그 박수는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는 저와 함께 회사 일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윤여정이 발표했어요. 물론 아직 어리니까 천천히요. 할인이 깊이 인사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모습을 본 임원들이 진심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할인의 예의 바른 모습에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윤여정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조직 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준호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첫째 아들 준호는 당분간 모든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윤여정의 선언이 회의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어요. 어머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윤여정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사회에서도 승인을 받았고요. 준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진 거였죠. 회의가 끝난 후 윤여정과 할인은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뭐가? 윤여정이 물었습니다. 큰아버지를 이렇게 쫓아내도 되는 건가요? 윤여정이 할인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자신을 괴롭힌 사람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할인아, 윤여정이 그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괜찮아. 윤여정이 할인을 진정시켰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거야.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그룹의 새로운 상속인 발표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윤여정과 할인이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어둠 속에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인은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어요. 최고급 학교로 전학을 가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었고, 주말에는 윤여정과 함께 회사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윤여정도 행복했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온기를 할인 덕분에 다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침마다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는 할인의 하루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녀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윤여정과 할인이 아침 식사를 함께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가 있어요. 할인이 밝게 말했습니다. 제가 전교 1등을 했대요. 정말? 윤여정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우리 할인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할인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윤여정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인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큰아버지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윤여정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완전히 밀려난 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거든요. 왜 갑자기 큰아버지 이야기를? 윤여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가족이니까 걱정이 되어서요. 할인이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여정은 할인의 선량한 마음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자신을 괴롭힌 사람까지도 걱정하는 마음씨를 보니 말이에요. 큰아버지는 지금 반성하고 계실 거야. 윤여정이 대답했어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 학교 가요. 늦겠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윤여정이 할인을 배웅했습니다. 할인이 나간 후 윤여정은 혼자 남았어요. 조용한 집안에서 그녀는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고통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어요. 그때 비서실장이 전화를 했어요.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여정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미 확신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결과를 듣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확실합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기뻤어요. 할인 양은 분명히 회장님의 손녀가 맞습니다. 윤여정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물론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확인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세요. 윤여정이 말했어요. 할인이를 정식으로 가족 등록부에 올리고 상속 관련 서류도 정비하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오후 윤여정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졌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기 위해서였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윤여정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할인이는 분명히 제 손녀이고 우리 가족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할인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윤여정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아이가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겠습니다. 준호 회장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윤여정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윤여정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된 걸까요? 그때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할인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여정이 미소 지으며 할인을 맞았어요. 우리 할인이 오늘은 어땠니? 정말 좋았어요. 할인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축하해줬어요.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오신 거 봤다면서요. 그래. 윤여정이 기뻐하며 물었어요. 네. 그리고 할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제가 정말 할머니 손녀가 맞다는 게 증명되어서 기뻐요. 윤여정이 할인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정말 기뻐. 이제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못할 거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죠. 할머니, 할인이 식사를 마치고 말했어요. 저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를 만나서. 나도 그래, 할인아. 윤여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내가 있어서 할머니도 다시 살 이유가 생겼어. 할인이 윤여정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죠? 물론이지. 윤여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살아있는 한 너를 지킬 거야. 그 순간 할인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어딘지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던 순수하고 밝은 미소와는 달랐어요. 할머니, 할인이 여전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할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 하지만 그 말을 할 때의 할인의 눈빛이 묘했어요. 마치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윤여정은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느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서 쉬어라. 윤여정이 말했어요. 네,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할인이 인사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인의 방문이 닫힌 후 그 안에서 할인은 거울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낮에 윤여정에게 보여주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 할인이 거울 속의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끝났고 할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 순간 방 밖에서 윤여정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할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어요. 달빛이 그 미소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과연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아니면 이제 시작인 걸까요? 할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모든 답은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습니다.